이름이 뭔가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도대체. 예. 오늘부터 이제 한미연합 훈련이 시작됐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데 이 도대체 한미 이 훈련이 도대체 이름이 뭐냐? 뭐 이런 지금 논란이 좀 불거진 것 같은데요. 자, 김민지 기자 어찌 된 일인가요? 원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름이 19의 2 동맹이라는 명칭이 유력하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남북 관계와 를 고려했을 때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이라는 표현은 삭제하기로 우리 군이 결정을 했고요. 뭔가 이름은 잠정적으로 정했지만 아직 공개하기 힘들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정경두 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훈련 시작했는데 아직 이름도 없이 훈련 시작했네요. 명칭은 저희는 대략 정해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한미 간에 같이 합의를 해서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애 태어났는데 이름도 없이 그냥 애 키우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네. 실제로 그런 연합 연습 자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할 겁니다. 자,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 훈련 이름을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그동안에는 다 훈련 명칭이 있었잖아요. 아까 김민지 기자 설명대로 지난번 한미연합훈련은 19의 1, 그렇죠? 19의 1 동맹연습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19의 2 동맹연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우리 군 당국에서 미국에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면 북한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를 없애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이 훈련 명칭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본 적 있으세요, 신 박사님? 처음입니다. 제가 국방연구원에 95년부터 근무를 하면서 이 문제를 다뤄왔는데 이렇게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하면서 이름도 이렇게 부르지 못하게 된 것은 처음이다. 아, 처음입니다.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까 그 정경두 장관 그 CG 나온 걸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뭐냐 그 동맹 이름이 중요하기보다 연합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연합군사 훈련하고 있으면 그것을 불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북한의 요구 때문에 바뀌었다면은 두 가지 잘못인 거예요. 하나, 예. 북한은 자기들이 계속 억지 주장을 하면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다음 들어주는구나. 단계에서 그렇죠. 더 강도 높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 아하. 반대편으로 우리는 군 사기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직접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름도 없는 이 훈련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 아, 잠깐만요. 예. 진짜 정작 훈련을 하고 있는 장병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훈련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예, 그렇게 하면서 결국엔 나중에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 훈련이라는 것은 전투에,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고 실전과 같이 하라는 것이 군의 기본입니다. 예. 그런데 이름조차부터 없는 훈련이 실전과 같은 훈련이 되겠느냐. 예.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군 내부에서도 지금 좀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름을 모르니까요. 우리 군이 훈련 이름도 못 붙이는 홍길동 부대입니까? 북한 눈치 보기가 심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일반 시중의 얘기가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조부장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훈련이라든지 작전을 할 때는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예. 뭐 작전명 이런 거 영화 제목도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외교안보의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외교부 내에서는 작전명으로 통용을 해요. 예. 그러니까 무슨 긴 이름들이 있잖아요. 무슨 한미 안보 포럼, 서울에서 열리는 이런 거를 작전용 봄 하면은 봄 지금 진척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다들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5월에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에 대해서 불상의 발사체. 아하. 지금까지 아직 분석도 안 돼 있잖아요. 예. 언젠가부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이름이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한미 연습, 그 연합 연습이 원래는 항상 그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동맹이 꼭 붙잖아요. 그렇죠. 한국과 근데 미국이 같이 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우리 군에서 지난달부터 계속 동맹자를 빼달라. 그렇게 언론에도 요청을 했고 예. 그래서 이거는 지나치게 북한에 대한 저자세가 아니냐 이런 그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최근 제 기억에 9일 동안이 맞을 겁니다. 9일 동안 3차례 무력 도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김민지 기자, 최근 북한 도발이 오늘이 5일이죠. 그러니까 사흘 전에 2일 날 북한이 무언가를 또 쐈는데
보란 듯이 우리 군 당국 보란 듯이 뭐 또 공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일 새벽에 쏘아 올린 어떤 그 무기에 대해서 사진을 또 공개했습니다. 또 공개했습니까? 3일에 북한 보도에 나온 사진인데요. 이거군요. 여전히 일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아하. 그 전에 공개한 것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사진, 또 구체적인 성능 재원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북한은 여전히 신형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보도 내용 보여드릴게요.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측에서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지도하셨습니다.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8월 2일 새벽 새로 개발한 대구경 조종방사포의 시험 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셨습니다. 시험 사격을 통하여 목적한 조종방사탄의 고도 억제 수평 비행 성능과 궤도 변칙 능력, 목표 명중성, 전투부 폭발 위력이 만족스럽게 확정됐습니다. 네, 이번 사흘 전에 북한이 새벽에 쏘아올린 지금 북한은 방사포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방사포 지금 발사 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 우리가 소위 텔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발사관이 모자이크 처리는 돼 있긴 합니다만 세어 보면 6개입니다. 6개. 보이시죠? 예, 3열짜리가 이제 2개니까요. 6개 발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저 차량 앞에까지 다가섰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분할하면 한번 봅시다. 자, 31일 날. 그러니까 북한이 31일 날 또 쏘았잖아요. 31일 날 쏘아 올린 지금 화면이 좌측 화면, 그리고 2일 날 쏜 차량이 이제 우측 화면인데 둘 다 북한은 지금 방사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님, 저렇게 사진을 보란 듯이 계속 재원까지 공개하는 것은 우리 군 당국이 지금 우리 군 당국은 계속 탄도 미사일이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보란 듯이 우리가 쏘아 올린 건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방사포다. 이런 것들을 마치 시위하듯이 막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위 정도가 아니라 조롱을 하고 있는 조롱을 거예요. 하고 있다. 그 이전에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는 예. 김정은의 입으로 남한이 계속 미국과의 동맹 연습을 하고 F-35 들여오면 자멸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무력 시위다라고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전보다는 개량형의 방사포들을 쏘아냈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니들 지금 남한의 국방 능력으로는 우리가 뭘 쐈는지도 모르고 아하. 그러니 방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편에 서라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남한용으로 무력 시위라고 한 다음에 2번에 걸쳐서 방사포를 쏘고 그것에 대해서 남한 당국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안보 위협 행위냔 말이에요. 저는 정말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요. 예. 이게 방사포든 단거리 미사일이든 뭐 중거리 미사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점을 정확히 알아서 사전에 포착해서 타격을 하든지 그게 킬체인 아니면은 날아가는 것을 타격을 하든지. 예. 근데 지금 세 번째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무려 60%의 60km의 거리에 사고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거리가. 그럼요. 아니요. 사거리가 아니에요. 발사 지점. 발사 지점. 네 번째 방사포를 발사할 때에도 한 10km 정도 차이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추측하는 위치하고. 예.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적어도 국방부 장관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방어 체제뿐만 아니라 예. 당신들이 그렇게 적대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근데 날려야 지금은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그럼 우리 국민보를 어쩌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게 남쪽으로 날라오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도 정태근 전 의원 지금 설명 듣고 참 이건 심각한 거다. 어허. 왜냐하면 방사포든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든 북측이 목표로 하는 건 바로 남한. 남한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군은 어떤 대응 체계를 세우고 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북한이 7월 31일에 공개된 사진만 보면 이게 탄도미사일의 발사 직전 상황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다시 예. 그렇습니다. 2일 날
추가 공개한 사진은 저기 앞에 보면요. 김정은이 직접 발사를 장면을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한국의 어떤 그 상황을 지금 시험하는 거죠.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발사한 그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사정거리가 2번이나 정정이 됐죠. 네, 그런 예. 일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자, 북한은 계속해서 최근 2차례 발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방사포를 쏘아 올린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잇따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열렸다고 말씀드렸죠.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이런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정작 5월 달에 탄도미사일이라고 봐야 될 것은 아직도 불상 미상 발사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작 이게 지금 방사포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 지금 분석도 많은데 그건 또 우기고 있어요. 탄도미사일이라고. 북한에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좀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5월달에 쏘았다는 북한의 발사체. 아직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말을 좀 군인 출신답게 좀 딱 부러지게 하세요. 저희는 같은 유사한 그런 단체라고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새로운 주장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미정보당국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7월 25일까지는 5월 발사한 걸 탄도미사일로 봤는데 7월 말하고 8월 초 쏜 것 때문에 다시 조금 헷갈리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경도 장관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북한은 방사포를 과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또 분석 중 아니냐.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 밑에 있는 사람이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최초 판단에 대해서는 아직 변함이 없다. 북한은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군 당국은 계속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또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정작 추가 정밀 분석이 또 필요하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도대체 우리 신 박사님 군의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예. 정 장관님께서 상황 판단을 지금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공군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지상 무기 체계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사일과 그러니까 장사정법, 우리 북한이 방사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 그래서 그 특징이 발견됐을 때 이야기를 그때그때 해주고 아니라고 하면 유연하게 바꿔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군이 모르고 있느냐?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 무기체계는 대부분 이스칸데르형은 어디서 왔습니까? 러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미사일 사진 공개만 한 것을 봐서라도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고 비행 궤도의 특성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어야 돼요.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면 되고 이번에 방사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중국의 모델이 있어요. 웨이시라고 해서 WS라는 이니셜을 쓰는 모델이고 그것에 아마 2형의 C나 D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알고 있다면은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가능성을 열어둬야죠. 그래서 네. 국민들께 안심을 시켜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방향을 당신께서 말씀하신 걸 뒤집기가 어려우니까 국회에 가서도 우물쭈물 대시고 저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께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절대 저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군이 이번 조치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왜냐면은 이 장사정포, 방사포는요. 우리가 미사일 방으로 막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타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전 징후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기동 같은 거는 우리가 위성이라든가 우리의 정찰 자선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북한이 그것을 갖다가 발사를 하면은요. 우리도 우리의 장사정포, 우리의 그 다연장 로켓포 실험을 해줘야 돼요. 후방에서라도. 그래서 몇 분 이내에 함으로 해서 바로 너희들이 2차 타격을 준비하기 전에 1차 타격을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너희들의 그러한 방사포는 쓸모가 없다. 이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예.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아이쿠야. 이게 도대체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기본적인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국회에서는 김민지 기자, 정경도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북한 무슨 변호인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최근에 계속 잇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 그리고 군의 경계 작전 실패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 맞느냐 질책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두 사람 간의 공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간에 장관께서 하신 언행을 보면은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건건 북한 변호하고 변명하고 과연 이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장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대장 출신답게 그거 진퇴가 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단을 좀 내릴 의향은 없었습니까? 제가 적 개념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취소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습니까? 그렇게 느낍니다. 느끼고 그 느끼신 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박맹호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한국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죠. 정경도 국방장관, 사사건건 북한 변호하고 변명하고 대한민국 안보 책임지는 장관이 맞습니까? 정경도 국방부 장관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습니까? 저 의원님 발언 취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글쎄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어쨌든 북한을 변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의원님 약간 좀 씁쓸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진짜 우리 국회에서요. 예.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안보 상황이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논란이 벌어지냐고 하면은요. 저도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대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관전자 같은 위치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가장 심각하게는 예를 들면 북한에서 무력 시위용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했다면 우리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방부 장관이 항의를 했었어야지. 항의를 했었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이게 방사포냐 탄도미사일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논란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미사일 쐈을 때 우리가 그동안 9.19 합의에 기초해가지고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우리는 중대하게 우리에 대한 도발 행위로 본다라고 해서 군사적 위협이라고 본다. 우리가 이전에 육해공에서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위반한 거 아니냐. 공동위원회 열자. 이렇게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당당하게 나갔으면 예. 저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야 될 얘기를 해야 될 때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뭐 변호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약점 잡혀 있는 건가? 어허. 이런 생각을 국민들에게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경도 장관이 계속 저 자리에 계셔야 되는지가 상당히 의문이지만 어떤 국방부 장관이 오더라도 그 사람은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그 장관의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해서든 또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든 해야 되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게 그 장관이 해야 될 하고 나머지 외교나 무슨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이 해야 될 얘기는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 박사님. 예, 뭐 저거는 질문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북한을 대변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북한이 요구하는 걸 다 수용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정경도 국방장관이 할 말이 없었을 텐데. 북한이 요구하는 걸 정 장관님께서는 다 수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동맹도 축소하고 이렇게요. 이름도 바꾸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지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다 우리 국방부가 확고한 입장을 취해줘야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걱정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북한이 3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UN 제재 위반입니다가 아니죠? UN 제재 위반일 수 있지만 위반이다 단정적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뭔가 여지를 많이 준 거죠. 김정은은 너무 똑똑하다. 친구인 날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 박사님, 트럼프의 북한 편들기가 계속 굉장히 더 수위가 높아지고 노고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초조하다는 거예요. 저기에서 사실은 앞으로 있을 실무 협상, 연합군사 훈련 끝나고 재개될 텐데 그게 우리의 국익과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인들 그 북한의 도발이 자기를 이제 자극하기 위한 것인 걸 모를까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유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건데요. 연합군사훈련 끝나고 실무회담에서 하게 되면 미국이 자칫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도 제재를 완화해주는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요. 앞으로 협상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 협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누가 그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침묵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뭐 보도 내용이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요즘에 북한 계속 뭐 미사일 쏠 때마다 아이고 그거 뭐 단거리 미사일 가지고 왜들 그래요? 그거 매우 일반적인 미사일 아닙니까? 그거 북한만 있습니까? 다른 나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지금 트럼프가 계속 발신하고 있잖아요. 글쎄, 김민지 기자, 약간 또 좀 우려스러운 뭐 내용이 하나 전해졌다면서요? 네, 일본 어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요, 어떤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을 의식해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단거리 미사일 도발쯤은 좀 용인할 것이다. 이거를 먼저 아베 총리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좀 부인하고 있어요. 일본 언론 보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 측에도 입장을 전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을 패싱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지점입니다. 만약에 조 부장 일본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불쾌하죠. 그러니까 이 아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거 별거 아니니까 용인을 해주자. 네. 근데 우리에게는 안 해줬다. 안 알려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은 안 해도 된다라고 예.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북한의 어떤 도발과 관련해서는 직접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한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는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 이거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것. 이게 현실적인 목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미국 본토의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만 북한이 쏘지 않는다면 미국은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무력 시위라든지 도발이 우리를 향한다는 거예요. 남한을 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평화라든지 그리고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거 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신 박사님 추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미국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관계가 또 밀접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아세안 회의에서도 미일은 따로 만났다는 보도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론전에서 이기고 있느냐 근본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붙이면은요. 미국과 우리 사이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양국 중 어느 일방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면 반드시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아하.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굳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부담되는데 자기한테 계속 협상 빨리빨리 하고 더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걸 왜 우리가 얘기를 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특히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로 봤을 때 어떻든 우리가 한미 간에 갖고 있는 이 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것의 중요성들과 견고함들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